누군가를 보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아니, 그냥 좀 역겹지 않아요? 그냥 불편하고, 그냥 싫고, 그냥 싫어한 다음에 싫어할 만한 이유를 계속 찾아내어 끝끝내 인간 취급도 안 하게 되죠. 그냥 싫어한 다음 어떻게든 이유를 부여합니다. 그 그냥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대체 누가 그냥 싫어해야 할 사람을 정해놨을까요? 책 작은 것들의 신에선 사회 구조상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꽉 막히고 남의 실패를 들추고 실패한 사람을 위안 삼아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 가스라이팅하는 노년의 여성. 두 번째로 손기술이 좋은 목수이자 몸도 좋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20대 남성. 둘 중 누구일까요? 깊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보면 1번이 좀 나빠 보이죠? 이렇게 뻔하게 질문한다는 걸 보면 당연하게도 정답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왜요? 이제부터 사회 구조와 그냥 몇 가지 우연히 정말 간단하게 죽어야 마땅할 사람을 1번에서 2번으로 정해주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집안의 관계를 아주 간단히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라엘과 에스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안무입니다. 안무는 이 집안의 딸이지만 집안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안무는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돌아오는 건 그리 좋은 반응은 못 받죠. 하지만 이 시대, 이 집안에서는 정말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안무는 그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깎아먹은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혐오가 생깁니다. 안무를 미워하는 건 이 집안 사람들에게 꽤 편합니다. 안무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집안의 질서가 틀리지 않은 게 되니까요. 특히 안무를 불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비 코참마입니다. 베이비 코참마는 이 집안의 나이 많은 친척입니다. 겉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젊었을 때는 집안의 규칙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랑에 실패했고 그 사랑을 따라 종교까지 바꿔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베이비 코참마도 안무처럼 한 번은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뒤에 선택이 갈립니다. 안무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화도 내고 사랑도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베이비 코참마는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안의 규칙, 체면, 도덕에 더 세게 집착합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이 덜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코참마에게 안무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안무는 자기와 닮았는데 자기가 포기한 욕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여기까지 보면 베이비 코참마가 가장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으로 몰리는 건 베이비 코참마가 아닙니다. 벨루타입니다. 벨루타는 이 집안 피클 공장에서 일하는 목수입니다. 손재주가 좋고 똑똑하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라엘과 에스타는 벨루타를 정말 좋아합니다. 벨루타 앞에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이답게 웃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놓고 보면 벨루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벨루타에게는 이 사회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 낙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벨루타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먼저 판단되지 않습니다. 먼저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루타가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미워해도 되는 위치,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손님이 옵니다. 안무의 오빠 차코와 전 아내 마거릿, 그 딸 소피 몰입니다. 차코도 이혼했지만 안무처럼 취급되진 않습니다. 남자이고 집안의 아들이고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와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차코가 이혼한 건 상처가 되지만 안무가 이혼한 건 지울 수 없는 수치가 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피 몰은 차코의 딸입니다. 영국에서 온 아이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소피 몰을 특별하게 대합니다. 예쁘고 영국에서 왔고 집안의 자랑처럼 보이니까요. 반대로 원래 이 집에 있던 라엘과 에스타는 점점 밀려납니다. 같은 아이인데 누구는 귀한 손님이고 누구는 문제 있는 아이처럼 취급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상처를 받고 아이 엄마인 안무도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같이 살지만 집안 사람이 아닌 느낌, 존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 그때 안무와 벨루타가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집안 기준으로 보면 이혼한 여자가 낮은 카스트 불가촉 천민을 사랑한 겁니다. 사회 기준으로 보면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둘이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집안의 체면, 카스트 질서,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베이비 코찬마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공포에 가까운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베이비 코찬마가 붙잡고 있던 권위, 집안, 이런 세계를 전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실패한 여자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 낮은 카스트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집안의 체면은 지켜져야 하죠. 그런데 안무와 벨루타는 그 모든 규칙을 한 번에 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벨루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뭐든 고쳐주는 목수 벨루타, 아이들을 좋아하던 벨루타, 따뜻하고 유능한 벨루타는 사라집니다. 남는 건 하나입니다. 선을 넘은 낮은 사람. 그리고 하필 이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코참마의 분노에 놀란 아이 셋이 집을 떠나려 하고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소피 몰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에서 온 귀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차코의 딸이 죽었습니다. 집안의 체면도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때 가장 쉬운 답이 나타납니다. 이미 낮은 사람, 이미 선을 넘은 사람, 이미 불편했던 사람, 이미 미워해도 되는 사람. 베이비 코찬마는 벨루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벨루타가 아이들을 납치한 것처럼, 안무를 해친 것처럼, 소피 몰의 죽음과 연결된 위험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벨루타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편합니다. 베이비 코찬마에게는 집안 체면을 지킬 수 있어서 편합니다. 차코에게는 딸을 잃은 분노를 쏟을 만한 만만한 대상이 생겨서 편합니다. 맘마치에게는 낮은 카스트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정식 공산당원이자 마지막으로 벨루타가 도움을 청한 필라이에게는 벨루타를 버리는 편이 정치적으로 안전합니다. 경찰에게도 벨루타는 처리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낮은 카스트 남자 하나를 범인으로 만들면 복잡한 가족 문제도, 계급 문제도, 사회적 이슈도 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벨루타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 같이 벨루타를 죽어 마땅할 사람으로 만들면 각자 얻는 게 있죠. 누군가는 체면을 지키고, 누군가는 분노를 풀고, 누군가는 질서를 지키고, 누군가는 정치적 손해를 피합니다. 벨루타를 미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벨루타는 도움을 구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찾아옵니다. 경찰은 벨루타를 조사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벨루타는 해명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경찰은 벨루타를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경찰들이 특별히 화가 나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원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사회가 정해놓은 벌금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벨루타는 온몸을 구타당하고 사망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처음에 가장 나빠 보였던 베이비 코참만은 살아남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었고 거짓말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그녀는 집안에 남습니다. 반대로 벨루타는 죽습니다. 어떠셨나요? 당연하게 죽어 마땅한 사람. 정말 당연한 것.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뉴스에 나와 모두가 질타하는 연쇄 살인마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시대에서는 벨루타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다른 이견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답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도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미워하고 본능적 거부감도 드니까요. 애초에 같이 미워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대체로 공동체의 이익이 됩니다. 말 그대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정답이 혐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미워하지 말라곤 안 하겠습니다. 그건 사회 부적응자가 되라는 말과 같거든요. 대신 미워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럽고 피해를 줘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게 나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혐오의 대상은 계속 지정됩니다. 그래도 정확히 나를 위해서 혐오할 수 있다면 남들이 정해준 혐오에 과몰입하기보단 쟤를 싫어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야기거리도 되고 같은 사람을 욕하니까 친밀감도 증가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속한 정치 집단이 이익을 얻겠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수많은 갈라치기, 혐오가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현대사회에서 휩쓸리지 않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